안녕하세요. 봄비 그림의 은비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계에 떠오르는 강자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넷플릭스가 이번에 이제부터 1년에 장편 영화를 6편씩 개봉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을 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전에 팬데믹의 영향을 설명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애니메이션은 정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실사 영화들은 아직도 힘든 상황이지만 애니메이션은 절대 흔들림이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픽사나 디즈니의 그런 영화들을 보면 3, 4년, 기본 3년이 기본이고요. 그 이유는 세트장이나 배우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손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모든 것들은 리서치를 거쳐야 하고 또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고 뼈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캐릭터를 하나하나 움직여야 되고 머리도 심어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조명도 넣어줘야 되고 목소리 녹음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디 5개월 정도 세트장을 빌려서 배우들과 한솥밥 먹으면서 그냥 찍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꺼려하는 이유가 그만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은 돈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다 인력 싸움이거든요. 좀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낮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큰 프로덕션들은 1000명도 넘는 아티스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배급을 시작한 건 2013년 정도부터였는데요. 그때 드림웍스 스튜디오가 만들었던 더 크루즈, 또 드래곤 길들이기 그런 작품들을 TV 시리즈화하면서 그것들을 먼저 배급을 하기 시작했죠. 또 더군다나 최근에 스튜디오 지브리가 이제 넷플릭스에게 배급을 맡기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포트폴리오를 갖게 됐죠. 넷플릭스가 지난 5년간 정말 열심히 애니메이션 배급에 힘을 썼는데요. 이제 점점 제작에도 참여를 하면서 뭔가 디즈니와 정말 맞겨룰 수 있는 스튜디오가 돼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국적 불문하지 않고 애니메이션 컨텐츠들을 많이 모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질이 떨어졌다라는 평을 많이 받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수익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사업이 넷플릭스에게는 진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장편 영화는 작년에 첫 데뷔를 했었는데요. 클라우스라는 작품이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테크닉이 2D 애니메이션이지만 3D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그림을 색칠하고 라이팅을 입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년에는 The Willoughbys라는 작품과 디즈니의 레전드인 글렌 키니 감독을 한 Over the Moon이라는 작품이 이제 곧 나오는데요. 그 외에도 한 3가지 정도 지금 야심차게 작업 중인 그런 작품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리차드 링클레이터의 작품인데요. 아폴로 10 and a half, A Space Age Adventure라는 영화예요. 이 작품은 거의 로토스코핑으로 작업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언던이라는 아마존 프로덕션에서 나왔던 로토스코핑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제작을 담당했던 스튜디오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텍사스 휴스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감독 리처드 링클레이터가 그쪽 출신이기도 하고 본인의 얘기를 좀 많이 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독이 휴스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직접 두 눈으로 봤던 그런 로켓 발사 아니면 나사의 그런 대단함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본인도 본인만의 꿈을 꾸었던 그런 감정들을 캐릭터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로토스코프한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를 같이 합쳐서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작품은 그 유명한 길레모 델 토로의 작품인데요. Shape of Water도 그렇고 Pan's Labyrinth도 그렇고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분이 트롤 헌터스를 이어서 또 이제 장편 영화를 한다고 해요. 그것도 스탑 모션, 그것도 뮤지컬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목은 바로 피노키오입니다. 피노키오는 워낙에 저희한테도 익숙한 얘기잖아요. 이미 디즈니가 피노키오를 만들기도 했고 근데 이제 좀 진짜 델토로의 스타일로 좀 뭔가 어둡지만 좀 사랑스러운 그런
오묘함을 담지 않을까 정말 기대가 돼요. 이거는 머펫을 만든 짐 헨슨 컴퍼니가 담당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은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감독하고 코럴라인 감독도 하셨던 헨리 셀릭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웬델 앤 와일드입니다. 이 작품에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코미디언 듀오인 키 앤 필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연기도 정말 풍부하고 캐릭터도 너무 재밌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그 외에도 이 브래드위너를 감독했던 노라 토메이 감독이 다시 장편으로 돌아오는데요. My Father's Dragon이라는 유명한 아이들 동화책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고 해요. 또 아직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은 작품들도 많은데요. 정말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의 감독들과 여러 나라의 배경을 담고 있는 프로덕션들이 많다고 하네요. 좀 디즈니처럼 일관적인 그런 타겟층을 갖고 있는 영화들보다는 경쟁이 될 만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디즈니는 이미 본인들의 브랜드가 좀 잘 설립돼 있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는 철학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넷플릭스는 그런 규제를 가질 필요도 없죠. 물론 넷플릭스에게는 뭐 캐릭터 산업이나 이런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죠. 왜냐면 고정된 캐릭터, 반복되는 캐릭터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나 토이스토리나 이런 캐릭터들을 계속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 좀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그걸로 좀 경쟁을 띄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일에도 제약이 없고 여러 나라의 많은 스튜디오들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풍부한 여러 가지 재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넷플릭스에 가서 정말 더 다양한 컨텐츠를 맛볼 수 있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좀 모든 작품들이 조금씩 디즈니의 느낌이 너무 나고 그런 게 너무 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디즈니가 스토리텔링을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스타일에 끌릴 것이고 이건 뭐지? 새로움에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럼 좋은 감상하세요.